해마다 방학이 되면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턴 등을 모집합니다. 경험도 쌓고 돈도 벌 수 있어서 학생들 사이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대학생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는 건 학력 차별이라며 개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원 응대와 행정 업무 단순 보조 등을 하는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번 겨울방학에는 250명을 모집합니다. 하루 5시간씩 6주간 근무하면 약 186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행정 경험도 쌓고 학비도 마련할 수 있어서 자치단체 아르바이트엔 지원자가 늘 몰립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아니면 지원할 수조차 없어서 학력으로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대학생으로만 한정시켜서 애초에 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이에 따라 서울시 공식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지난달 시정 권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의 행정 경험과 경제적 지원은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에게도 필요하며 직무 역량은 학력이 아닌 면접 등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도 같은 이유로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을 개선하라고 여수시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능력보다 학력을 중요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판단입니다. 전국으로 확대돼서 청년이 학력 차별로 괴로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사업 지원 대상자를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유민입니다. 시험난 속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행정 인턴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대학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졸자들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성화고 3학년 김어진 학생.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광양시 행정 인턴 프로그램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대학 졸업이 필수도 아닌데 대학생들만 미리 체험하니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행정 인턴 제도를 시행 중인 전남의 자치단체는 광양과 순천, 여수 등 모두 10곳. 하지만 김군처럼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공시생에게 행정 인턴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모집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생산직 위주의 현장 실습만 가능하다 보니 진로 변경을 원하더라도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고졸 인턴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시킨다면 학생들이 졸업 후에 본인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행정 인턴 채용 기간은 한 달 정도로 간단한 문서 작성이나 서류 정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무 수행 능력을 가늠하기보다 공직 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는 취업 지원 제도인 셈입니다. 고졸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험 등을 통해서 향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좀 토대가 마련돼야 될 것인데 단순하게 학력을 잣대로 어떠한 일의 경험조차도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 행정 인턴 프로그램이 단기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 대상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요즘 대졸 구직자들의 취업 상황도 어렵습니다만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은 첫 직장을 잡기까지 평균 3년 가까이가 걸립니다.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2년 전 공공기관 고졸 채용 목표제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능력 중심의 채용을 통해 고졸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한편으론 되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6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립공원공단 인턴이 된 김모 씨. 6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 2달 만에 정규직이 됐습니다.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 들어가서 내 꿈이 여기 회사 소장이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직장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주어진 업무량은 다른 직원의 20% 정도. 그것도 대부분 자원봉사와 캠페인 일만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나 회계 관련 각종 자격증은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배제되거나 짐 같은 존재라고 느꼈어요. 저는 꽃을 안 불러요. 어린 나이에 너무나 좋은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이 계속되자 휴직이나 사직하겠다는 뜻까지 여러 차례 밝혔지만 돌아온 건 잦은 인사발령. 김 씨는 보통 3년에서 5년마다 있는 인사이동을 퇴직 전 2년 동안 4차례 겪었습니다. 결국 야영장 청소 업무로 발령나자 입사 5년 만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공단 측은 어린 나이에 적응을 어려워하는 김 씨를 배려하기 위해 업무를 적게 줬고 인사 이동 전 의사를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 업무의 경우 정당한 인력 재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2012년부터 7년간 공단이 뽑은 고졸 인턴 중 17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15명은 정규직 전환 뒤 퇴사했습니다. 많은 채용이 있었지 기존에는 고졸 채용자가 별로 없었어요. 선발은 되었지만 그들에게 적합한 과업이나 직무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다고. 김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고 업무상 재해 인정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 혐오라든가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KBS가 시민들의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심한 차별로는 학력, 학벌 차별이 꼽혔고 자신이 직접 당한 혐오나 차별의 경험으로는 성별 문제가 역시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예원 기자입니다. 21살 이은하 씨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배우고 나중에 대학을 다시 가든지 아니면 그냥 더 열심히 해서 메꾸자. 하지만 이내 벽에 부딪혔습니다. 일을 잘해도 실수를 해도 고졸 꼬리표가 늘 따라붙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좀 나을까 싶었지만 그마저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고졸은 여기까지 딸 수 있고 얼마 이상부터는 막 학위가 필요하다. 고졸로서는 제 꿈을 이루거나 뭔가 같은 라인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경쟁을 하는 게 저는 지금 솔직히 불가능해 보여요.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로 꼽혔습니다. 장애인과 세대, 성에 따른 차별이 비슷한 수치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험한 차별로는 남성은 41%가 학력, 학벌 차별을 꼽아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은 성차별이 압도적이었지만 학력, 학벌 차별이 2위였습니다. 학력 차별은 곧 임금의 차이입니다. 고졸자보다 대졸자는 1.5배, 대학원 졸업자는 2배 많습니다. 대졸자도 대학에 따라, 같은 대학이라도 출신 고교에 따라 기득권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당사자가 돼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사회의 신분제도가 어떤지 정말 몸으로 느껴요. 열정과 능력을 믿는 젊은이들은 오늘도 차별 없는 사회를 꿈꿉니다.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좀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거를 좀 기업에서 좀 많이 헤아려줬으면.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밀레니얼 세대는 묻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과 1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전화 면접해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2.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